네, 시장이 지금 2,500선이 깨졌습니다. 2,499.46, 0.99% 코스피가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 종합지수도 1.12%가 하락한 846.05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미국이 좀 많이 내렸죠. 미국이 많이 내린 이유, 그리고 오늘 FOMC 회의 결과 또는 코멘트 뭐 이런 얘기까지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법 미국이 오늘 새벽에 많이 내렸단 네. 말이죠. 특히 미국의 지역 중소은행들의 낙폭이 너무 컸는데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요. 저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그걸 갖다가 뭐 JP 모건이 인수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번 주가 시작하기 전에 요즘 우리 그 실리콘밸리 은행 이후로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냥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마무리하고 넘어가서 주초 거래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그래서 5월 1일 우리가 실은 와중에 뉴욕장 괜찮았어. 뭐 세린메이는 이번 금년에는 적용이 되네 안 되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어제 많이 빠졌죠. 어제 특히 이제 뭐 거의 다 중소은행들은 많이 빠졌습니다만 두 은행이 유난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팩웨스트 뱅코프라고 어제 하루에 한 28% 가까이 밀려버렸는데 이때 이제 저가 매수 뭐 들어오고 했습니다만 힘은 없다가 쭉 밀려버렸죠. 지금 여기서 월간 차트에서 눈길을 끄는 거는 이때 금융위기 때 당시 저점도 내려갑니다. 네. 예. 이때 대비 지금 돈 풀린 게 얼만데 말이에요. 그것만 봐도 그거 한데 자 여기서 거래 빵 터지는 거 봐서는 싸다 싶어서 들어갔는데 잘 안 된다는 얘기고 한번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퍼시픽이니까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거예요. 태평양 연안에 있는 그쪽. 그런데 뭐 우리는 이제 뭐 당신이 성장하는 걸 돕기 위해서 말은 다 좋죠. 어디나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면 다 좋고 항상 또 뭐 캘리포니아 이런 쪽 민주당이 집권하고 이런 쪽에는 항상 이렇게 앞세우는 거는 뭐 흑인이나 히스패닉 아니면 어쨌거나 뭐 사회에서 다양한 뭐 그렇죠. 마이너리티 쪽이라고 할 만한 오히려 백인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웨스턴 얼라이언스도 15% 넘게 빠졌습니다. 어제. 그런 상황인데 2014년 이후 상장 이후 주가 흐름 다 나왔는데 그냥 완전히 그냥 무너진 상황이죠. 여기도 뭐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이런 분위기입니다. CEO들이야 다 이런 사람들인데 또 이렇게 하죠. 비즈니스 뱅킹 that's different. 뭐 비즈니스와 관련한 뱅킹인데 뭔가 다르대요. 뭐 자꾸 다르답니다. 별로 다를 거 없어요 보면은. 자꾸 다르다 하는데 그런 상황이고 자 요거죠. 그러면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대공황 때도 이 JP 모건의 그 진짜 오리지널 JP 모건 그 사람이 대공황 때 어떻게 보면은 연준이란 그 역할도 없었을 무렵에 사실상 월가를 살렸다고 할 수 있는 그 JP 모건인데 여전히 최대 은행이죠 월가에 그런 상황인데 이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때 퍼스트 리퍼블릭을 인수함으로써 이 위기의 한 부분은 끝났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이제 우리 언론에서도 그렇게 됐죠. 예를 들면 헤드라인 보세요. JP 모건 다이먼 회장 금융 리스크는 끝났다. 그래서 인수했다 퍼스트 리퍼블릭 이렇게 헤드라인을 단 매체가 있는 반면에 또 이렇게도 있어요. 조금 이쪽이 아래쪽 헤드라인이 좀 더 뭐랄까요? 이 사안에 정통하다 볼 수 있죠. 위기 한 부분을 진화했고 위험은 여전하다는데 다이먼 회장의 레토릭은 이랬습니다. Another smaller one. 조금 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보다 좀 더 작긴 하지만 좀 더 있을 것 같다. 네. 그러나 뭐 대충 우리가 인수함으로써 끝난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뭐 인수했는 JP 모건의 CEO가 실컷 인수는 해놓고 아직 안 끝난 것 같은데요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뭐 주불은 잡았다. 뭐 예, 산불 크게 났을 때 뭐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겠죠. 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겠는데 그 하루 전에 JP 모건 자산운용의 CIO인 밥 미셸 여기도 시장의 베테랑이죠. 여기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의 이 위기는 그것만의 문제, 그 고립된 그 은행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 퍼스트 리퍼블릭에 딱 제한된 문제라고 보는 것은 좀 나이브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리고 그렇게 보는 이유는 FDIC, 연방예금보험공사, 그리고 페더럴 홈론 뱅크 같으면 연방주택대부은행 뭐 이런 데죠. 여기서 지금 이렇게 자금을 갖다 끌어다 쓰고 있는데 만약에 이 프로그램이
만료되고 나면은 그러고 나서 어떻게 영업하려는지 우리는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물론 여기는 자산운용이고 아까 제이미 다이먼은 JP모건 은행이니까 IB니까 조금 소속 기관은 다르다고 하지만 뭐 거의 같은 회사인데 서로 말이 달랐죠. 조금 더 시장에 근접해 있고 실제 CIO로서는 이런 얘기를 했고 사실 크레딧 스위스도 그때 터졌을 때 빙산의 일각이다라고 경고했던 반 미셸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JP모건 우선 보면은 여기서 헤드앤숄더냐 아니면 헤드앤숄더 가능성을 극복하고 그냥 전고점 쪽을 향해 가느냐인데 여기서 지금 위태위태하죠. 지금 후행 스팬이 지금 이렇게 이미 내려와 있는 상황 하에서 쭉쭉 밀리진 않는 가운데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이때 닷컴 버블 무너질 때도 사실 뚫고 내려와서 조금 더 추락하기 전에 반등은 있었고요. 금융위기 때도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때 데일리 차트 보시면은 끝에서 두 번째는 그겁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갖다가 인수했다는 소리에 갭업으로 출발했고 근데 그 다음날은 결국 또 밀려서 이 갭을 거의 다 채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뭐 미국은 좀 뭐랄까요? 은행 위기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장의 어떤 주요 이슈로 남을 것 같습니다. 빨리 끝나면 좋은데 이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고요. 당장 오늘은 이제 저녁에 있을 FOMC 회의 결과가 시장에서는 또 관심이에요. 일단 0.25%포인트 올리는 건 거의 기정사실이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뭐 100%더군요. 근데 그거 외에는 이제 결국엔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더 관심일 것 같습니다. 어제 장중 낙폭 아주 뉴욕 증시의 하락폭이 깊었을 때 그 무렵에서 머물렀거나 더 낙폭을 키웠더라면은 CME 패드워치에서의 그 25p 인상 가능성의 확률이 조금 더 낮아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렇게까지 장이 부러지는데 금리 또 올릴까? 뭐 그랬는데 오히려 낙폭을 좀 줄이고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고 이래저래 이거 한번 이렇게 보시죠. 자, 뭐 이렇게 JP모건이 됐건 골드만삭스가 됐건 소위 말하는 게임 플랜이라 해가지고 이 확률놀이는 늘 제시됩니다. 얼핏 한번 보시죠. 블룸버그에 이렇게 보도된 내용이고 글로벌 모니터 재인용합니다만 만약 금리 인하한다면 그 확률은 1%도 안 되지만 그러면 S&P 500이 한 2.5% 이상 오를 것 같다. 무슨 근거로? 그냥 근거 없습니다. 대충 그냥 하는 얘기예요. 저 같으면 뭐 2.325 해서 더 정확한 척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no hike and pause입니다. 금리 안 올리고 그냥 중단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확률도 낮아요. 5%인데 뭐 한 1.5% 오를 수도 있다. 그리고 금리 올리고 얼추 이걸로 당분간 그만 올리고 한번 지켜보겠다 하는 그런 정도의 가능성 55%. 그런데 올리기도 올리고 다음번에도 더 올릴 수 있는 가능성도 45%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랄까요? 이 경우만 조심하자 이 얘기입니다. 금리 올리고 계속 더 올리면 자 그런데 이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시장이 어떻게 하는가 봐야 되겠고 그다음 요거죠. 뭐 앞부분은 생략하고요. 여기서 some additional policy firming 하는 이 표현 조금 더 추가적인 정책 다지기라고 했던 이 some 이 표현이 패드워처들의 눈길을 끄는데 이 표현 사라진다면은 시장 좋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고 sufficiently restrictive 충분히 제약적인 금리 수준 여기 이 문구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2년물 수익률 국채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튀는지 빠지는지 그 다음에 달러 여기서 이중바닥 하고 강으로 가는지 달러 더 꼬로박는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유로존도 지금 CPI가 높게 나왔죠. 자 요거 어쨌거나 승부처에 왔다는 느낌이 오시죠. 여기서 안 밀리고 가면은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따라 붙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죠. 뭐 어제 호주은행 같은 경우도 호주중앙은행도 다시 금리를 멈췄다가 포즈 했다가 또 올렸기 때문에 우리 한은도 연준도 포즈 있고 곧 얼마 있다가 내린다는 공식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